예,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인천 민주화운동센터 사무처장 이은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이 토론회는 9월에 진행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늘 12월 15일에 이제 하게 됐고요. 장소 또한 국회에서 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이곳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 토론회는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실에서 주최를 했고요. 주관은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인천광역시에서 해주셨습니다. 이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고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원하군 고문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의 고문 역을 맡고 있는 원하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국회 토론일이기도 합니다. 연장이 계속 연기되어서 오늘 시행하게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오늘 못하게 된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고 모든 분들이 서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입장에서 조용히 우리끼리 이렇게 조용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가면서 할 수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5.3이 일어난 지가 한 34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에서는 한 20년 정도 됐겠네요. 늘 5.3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5.3 인천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5.3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누락이 되어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3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8부터 뭐 대구, 38 뭐 쭉 나가는데 부마항쟁, 5.18, 6월항쟁 사이에 마치 이 빠지듯이 인천에서 86년도에 일어났듯이 빠져있는 것이 아주 우리 인천 사람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좀 국회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입법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꼭 기념사업회법에 들어가서 적어도 2021년도에는 인천 시민과 함께 그 다음에 이번에 참여해 주시는 8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인천을 기념하고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우리 윤관석 의원님 먼저 국회 방문했는데도 상당히 도와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83개 시민단체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이번에 해서 우리 인천이 5.3을 모든 인천 시민한테 공개해서 우리 민주화의 운동 걸어가는 길을 기념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정무위원장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국회의원이신 윤관석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영상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예, 영상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이자 인천 남동을 지역 국회의원 윤관석입니다. 먼저 오늘 인천 5.3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 국회에서 제가 주선해서 열리기로 했습니다만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 확대되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언택으로 열리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원하군 고문님 또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모든 분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이우재 이사장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김창수 교수님 비롯한 중요한 토론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 없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군부 독재의 암울한 시기에 인천 5.3 항쟁은 대규모 민주항쟁 투쟁이고, 또 인천에서는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많이 참여하면서 87년 6월 항쟁과 또 7, 8, 9 노동자 대파업 투쟁을 이끌었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평가와 운동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5.3 민주항쟁 법률로서 인정받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이 아직 부족합니다. 따라서 저는 5.3 민주항쟁을 법률로서 인정하게 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지난 20대에 이어서 21대에도 법안 통과를 위해서 모든 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21년 초에는 적어도 법안 소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3 민주항쟁의 토론회에서 역사적 의미와 민주항쟁 입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공감하고 결의하면서 소중한 시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어려움 속에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들 건강하게 연말까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바쁘신데도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인천민주화운동 기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발제해 주실 분인데요. 김창수 인하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예,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재 노동희망발전소 대표님 오셨습니다. 조송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당시 인하대 학생이었고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한 연종영님 오셨습니다. 예, 다음은 이우재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 토론의 좌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 기승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우재라 합니다. 이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착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34년 전 아직도 그날의 그 기억들이 선명한데, 불행히도 우리 인천 5.3 민주항쟁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올바르게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토론회가 거기에 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당시 인하대 대학원생으로 5.3 현장에도 참여했었고, 오늘 기조발제를 기꺼이 맡아주신 인하대 교수님 김창수 씨의 그 발제를 듣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김창수입니다. 5.3 인천민주항쟁 이후 34년, 오늘은 이 자리에서는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에 대한 재론을 하면서 앞으로 이 5.3 민주항쟁이 올바른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5.3 민주항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제시해 드릴까 합니다. 역사적 사건, 특히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는 데에는 입체적인 관점 그리고 시간적 거리가 필요합니다. 5.3 민주항쟁도 어원 34년 시간적 거리 그리고 일정한 성격에 대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분한 평가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우리가 다시 되짚어 봐야 될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은 5.3 민주항쟁에서 제시된 그 구호들이
당시에 당면 과제였던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 이후의 과제들, 노동자, 농민의 권리, 자주적 외교를 비롯한 사회적 진보에 대한 요구들이 총망라됐고, 그 요구들은 6월 항쟁 이후 전개된 7, 8월 노동자 대투쟁에서 분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지금까지도 다양한 부문운동의 과제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천 5.3 민주항쟁을 통해서 당시의 참가자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근본적 개혁의 과제를 가장 깊이 있게 제시했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3 항쟁이 역사적 의의나 위상에 비추어 봐서 중요한 민주화 운동의 분수령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공안 정권,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공안 조작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3 민주항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대부분은 전두환 정권이 들씌워 놓은 과격 폭력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그 당시의 공안 세력들은 5.3 민주항쟁을 소요 사태로 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언론과 수사의 한 지침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밝혀진 국가기록 문서에서 안기부가 제출한 수사조정 문서에서 확인됐습니다. 86년 5월 7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인천분실장은 경기도경 국장, 인천지검장에게 보낸 전원통신문을 통해서 5.3 인천 민주항쟁을 인천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소요 배후 지령자와 불순단체 간부, 연계조직을 발본 세권, 의법처리 차원에서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안기부는 사건의 성격과 사건의 명칭을 부여했고 후속자도 결정했으며 별도 수배자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될 안기부가 검찰을 지휘하고 있었던 국기문란 사태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이후에 안기부의 조정 서류 문서 이후에 5.3 사건을 그전에는 5.3 시위, 5.3 행사, 5.3 인천 시위 등으로 불러왔었는데 안기부 수사 지휘 이후에는 5.3 인천 소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검찰 역시 인천 소요 사건으로 부르고 후속자들을 저는 소요죄로 기소했습니다. 이렇듯 공안 정국의 폭력성을 강조한 것이 한 요인이었고 언론의 왜곡도 극심했습니다. 5월 3일 저녁 7시부터 언론은 시위대를 좌경 폭력 세력으로 모해도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문화공보부가 내린 보도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도 지침은 이랬습니다. 5.3 사건을 학생 근로자 시위라고 절대로 쓰지 말 것. 톱 기사는 한영 정상회담으로 할 것. 학생 근로자 대신 자민투, 민민투, 민통연으로 쓸 것. 폭동에 가까운 과격 시위를 부각하고 비판적 시각으로 기사를 쓸 것. 이것이 보도 지침이었습니다. 이후 보도 지침은 5.3 관련된 6번의 보도 지침이 언론사로 내려졌고요. 언론사는 이 내용을 충실하게 대변했습니다. 결국 5.3 인천 민주항쟁은 좌경 용공 세력의 체제 전복 기도라는 공안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되고
과격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86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 현장은 제가 여기서 그 당시에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마는 민통연과 인사연, 민민학연, 선호련, 인노련 등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비롯한 인천 시민 5만여 명이 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저녁 10시까지 옛 시민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주안역, 제물포역, 동인천 일대에서 군부독재 퇴진, 민주헌법 제정 등의 민주화 조치, 그리고 신군부의 집권 연장책인 이원 집정제와 보수 대타협 비판, 노동상권 보장 등 노동자, 농민 등 기축민중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1만여 명의 진압 경찰과 대치하면서 전개한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민주화 운동은 그간 여러 가지 성격 규정이 있어 왔지만은 그 5.3 이후의 경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 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을 부분적으로 위축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5.3 이후에 공안 세력들의 탄압은 심화됐습니다. 안기부의 수사조정공문에서 5.3 인천 소요 사건이 규정된 이래 검찰도 인천 소요 사건으로 부르고 구속자들을 소요죄로 기소했습니다. 이후에 잇따라서 공안 전국을 조상했는데요. 전국 노동자 추진위원회 사건이 10월 18일에 그에 있었고 86년 건국대학 투연 사건, 마르크스 레닌주의당 결성 사건 10월 24일에 있었고요. 반제동맹당 사건 11월 13일에 잇따라 발표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통연을 비롯한 인노련, 선호련 14개 노동단체 해산명령이 내려졌고 서울개헌대회가 원천 봉쇄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7일에는 신민당 유성환 의원이 국가보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금강산 댐 수공설 발표, 김일성 사망 오보 사건 이런 허위 정보를 통해서 반공 집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해서 전쟁 위기감까지 고조시켰습니다. 86년 말에 시국 관련 시국 사범은 3,400명으로 집계되는데요. 83년에 62배에 달할 정도로 유례없는 폭압이 자행됐습니다. 국회에서 최루탄 사용량을 보고한 바가 있는데 85년 대비 49% 증가한 31만 발의 최루탄이 발사됐다고 할 정도로 공안 사건뿐만 아니라 집회 시위에 대한 폭압적 진압도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안 정국의 조성과 별도로 우리 실제로 민주화 운동은 5.3 이후에 역동화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고 수도권 지역에 인천 지역의 경우는 인천 지역 민중투쟁대회가 7월 7일에 열렸고 부천서 성고문 규탄대회, 군사정권 퇴진 요구 집회가 7월 7일, 그 다음에 8월에는 600여 명의 노동자와 학생이 부평역에서 민주화 헌법 쟁취 노학연대 시위를 벌여서 5.3 항쟁의 계승 집회로 과감한 민주화 투쟁을 벌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5.3 민주항쟁 전후에 1년간의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집회 현황을 보면 5.3 이전 1년간 총 8회 큰 집회가 8번이었다면 월 평균 0.6회 정도로 볼 수 있고요. 5.3 항쟁 이후에는
총 21회, 그러니까 5.3항쟁 86년 6월부터 87년 5월까지 총 21회, 월 평균 1.7회의 시위와 집회가 개최돼서 탄압 국면에 있어서도 인천 지역의 민주화 운동은 역동적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 정권의 과도한 탄압이 오히려 큰 저항을 일으켰고 5.3 항쟁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더욱 단결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5.3 항쟁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의 성격과 관련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 항쟁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신한민주당의 불철저한 성격과 기회주의적 성격을 비판하면서 좀 더 민주적 정치 과정으로 전환해 나갈 것을 본래 중심적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경우는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반독재 투쟁으로 이해할 경우는 좀 좁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독재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대한체제인 민주정부 수립과 새로운 헌정체제 확립을 요구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경제적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 인권과 평등을 포함하는 일상적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도 민주화 운동을 이해하는 인식 지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5.3 민주항쟁이 매우 근본적 민주화 운동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5.3 민주항쟁과 관련한 폭력성과 과격성에 대한 지금까지 인식에 대해서도 실제로 경찰 측 자료를 보더라도 폭력과 과격의 요인들은 경찰이 유발하거나 실수로 만들어진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3일 당일 경기도경은 경기도경 산하 전투경찰 총 1만여 명을 동원해서 집회 현장을 봉쇄했고 검문 검색을 강화해서 시위대의 긴장감을 고조했습니다. 심지어는 집회장인 시민회관 시민회관 광장에도 정복 경찰과 모범 운전사 등을 배치했고 진압 경찰 부대들을 시민회관 대공연장 200-300m 앞까지 근접 배치했습니다. 이런 압박으로 인해서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찰들이 시작됐고 시민회관 사거리에 교통정리요원과 정복경찰 수십 명을 배치한 데 대해서도 시민당의 강력한 철수 요구가 제기됐고 갈등이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당일 시위 현장에서 무질서 난동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 가스차와 최루탄 운반 트럭에 대한 시위대의 공격인데요. 이것은 경찰 측이 정상적인 경찰 측이 무리한 진압작전과 바리케이트 설치, 투석전, 그리고 최루탄 발사, 운반 트럭의 시위대 진입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유발된 폭력의 성격이 강합니다. 지금까지 또 하나의 그 5.3 항쟁에 대한 왜곡은 경기도경 점거 기도서를 가지고 학생들을 기소한 사건이 있는데 실제로 인천에서 경기도경까지는 시위가 끝난 10시에 이동해서 점거할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 점거 계획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유포하거나 아니면 혐의로 유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5.3 민주항쟁의 성격을 좀 더 정리해 보자면 우리는
직선제 개헌과 민중 생존권을 보장하는 요구가 핵심적 요구였다고 봅니다. 이 성격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 당국들은 중요한 요구보다는 특정 고만을 부각해서 시위의 과격성을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5.3 항쟁의 요구는 그 이듬해 6월 항쟁 그리고 7, 8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이어졌던 정당한 요구였다고 평가됩니다. 네, 두 번째 5.3 민주항쟁은 광주 5.18 이후 최대 규모의 항쟁이었습니다. 6월 항쟁 이전의 단일 시위로서는 최대 인원이 참가한 전국적 연합 집회였고 10시간 이상 지속된 최장 시위라고 평가됩니다. 지역 내 시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지역을 이동하면서 펼쳤던 적극적 시위 운동이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남구 도하동, 제물포역, 동안역, 중구 경동 사거리, 동이천역, 부천역에 이르기까지 경인 지역의 중요한 장소를 장소에서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시위 인원은 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 따르면 단체별로 보면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 운동단체였던 인사연, 민통연 산하 23개 단체, 학생운동의 양대 세력이었던 민민학년과 자민투, 수도권 대학들을 비롯해서 인하대, 인천대, 대표적인 노동운동단체였던 인노련과 선노련, 인천귀노련이 망라되었습니다. 민주화운동의 부문으로 볼 때 노동, 농민, 빈민운동과 같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 문화예술운동, 종교운동, 단체 연합 조직들이 모두 참가해서 5.3 항쟁은 인천의 항쟁이자 전국 민주화운동 세력의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5.3은 6월 항쟁의 맹아이자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래서 5.3 민주항쟁이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한 6월 정신의 정신, 그리고 노동 3권을 비롯한 민중 생존권 요구라는 실질적 민주주의 정치 투쟁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5.3 민주항쟁은 6월 항쟁의 실제적 도화선이기도 했습니다. 5.3 항쟁 관련 배후 임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으로 정권의 범죄적 성격이 드러나고 전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일으켰으며 이듬해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5.3 항쟁은 6월 항쟁의 내용과 형식에서 일치하고 한다는 점에서 맹아이고 6월 항쟁을 실질적으로 촉발한 도화선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복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2001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의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아직까지 인천 5.3 민주항쟁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5.3 민주항쟁도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모항쟁, 60항쟁 등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법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천 5.3 민주항쟁 관련해서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안기부, 치안본부, 경찰 등 제5공화국의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 행위 및 국기문란 행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검거자들을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문 구타 행위로 인한 피해 보상도 필요합니다. 그다음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당시 수사 지휘가 이루어진 것은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당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안기부의 불법적인 수사 지휘 과정과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민주화는 한두 차례 혁명으로 완성되거나 불가역적 사건이 아니라 멈추면 쓰러지는 팽이와 같아서 끝없는 혁신, 진화를 통해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도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민주주의의 위기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한두 차례의 혁명으로 완성되거나 불가역적 사건이 아니라 멈추면 쓰러지는 팽이와 같습니다. 끝없는 혁신과 진화를 통해서 완성을 향해 나가는 도정입니다. 연속혁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천시가 5.3 민주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기념하고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념공간 그리고 시민의 민주화 교육장을 만들어 조성해 나가기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수 교수님이 발제했습니다. 우리가 86년 5월 3일 그날 우리가 실패를 했죠. 진압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1919년에 3.1운동이 실패했어도 3.1운동을 그렇게 규정하지는 않죠. 3.1 사태라고 하죠. 3.1운동의 정신은 우리 민족이 살아있는 한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 피 속에 연연히 흘 겁니다. 5.3도 그날은 실패했지만 그 정신은 우리에게 아직 계속 계승되고 이어져야 합니다. 김창섭 교수님께서는 전두환 정권이 5.3 사태라고 부르면서 뒤집어 씌운 최저전복 세력이다, 폭력 세력이다, 뭐 경기도경을 점거하라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건지, 얼마나 조작된 얘기인 건지 구체적인 증거를 더러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5.3이 민주화운동이고, 그리고 80년 광주 민주항쟁으로부터 6월항쟁으로 가는 중간에 최대의 시위였고 6월항쟁의 도화선이고 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5.3은 5.3 사태가 아니라 인천 5.3 민주항쟁이죠. 그 맥락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패법도 개정되어서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의 범주 속에 집어넣고 인천에 민주화운동을 기념할 민주화운동 기념공간이 설립되어야 되고 그래야겠죠. 김창수 교수님의 발제를 마치고 다음은 당시 노동자로 참가하셨죠. 이성재 노동기반발전소 대표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노동기반발전소 대표 이성재입니다. 이런 뜻깊은 토론에 하여튼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34년 전의 기억을 되짚어 볼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개도 무량합니다. 우리 김창수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이우재 이사님께서 5.3 때 인천에 노동자도 있었는데 실제로 짱돌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지 못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85년 말에 인천에 내려왔고요. 그해 86년 이 5.3 민주항쟁이 있었을 때는 대우자동차 직업훈련원에 훈련원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3에서 전
그 운동적 차원에서의 어떤 투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오히려 그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우장차에 입사해서 투쟁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참여를 하지 말 것을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사실 그날 그 시위에는 참여하지 못했고요. 좀 늦은 시각에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택시를 타고 당시에 주안역, 제물포역 근처를 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 번 이 5.3 그 민주항쟁의 성격을 둘러싼 토론회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고 있지 못한 지점에 대해서 우리 김창수 박사님께서 잘 밝혀주셨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기 그 법에 보면 사실 4.19혁명, 그다음에 광주항쟁, 6월항쟁 이게 우리 근현대 사에서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항쟁인데 바로 전에 이 항쟁을, 이 민주화운동을 일으켜냈던 도화선들이 다 있습니다. 4.19 혁명에서는 여기 법에 228 대구 민주화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마산 의거를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붐항쟁은 바로 광주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하지만 6월 항쟁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 규정이 안 돼 있죠. 그 시기에서 가장 그 전두환 정권과 맞서 싸웠던 그 투쟁이 인천에서 있었던 5.3 민중항쟁이었고요. 내용적으로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김창수 박사님의 발제와 이전 여러분들의 그 논문에서도 밝혀졌다고 보고 저도 이 점을 좀 더 오늘 토론에서 제기하려고 합니다. 박사님 그 발제 속에서 뭐 전체적으로 기조나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뭐 그 이견 아닌 이견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5.3 하면 당시에 그 10시간 동안 치열한 이 군부 독재 정권과의 전투죠. 그 짧은 10시간 동안의 전투 그 모습 자체를 보고 뭐 폭력성, 과격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의 시각을 해서 보면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민주주의가 압살된 조건에서 우리가 요새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5분 시위, 10분 시위란 말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누가 시위를 주도하기 위해서 외치는 순간 5분 내지 10분 안에 소위 당시에 무자비한 백골단이라는 자들에 의해서 제압돼서 온전한 집회 시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물리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주장을 그리고 독재 정권의 폭력성을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서 방어적인 수단이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걸 자꾸만 해명보다는 공세적으로 그때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이 독재 정권의 폭력성으로 비롯된 방어적인 수단이었음을 이제는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23페이지 5.3 항쟁의 요구는 직선제 개헌과 민중생정권 보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과연 그랬는가? 당시에 사실 백가정명적인 여러 가지 요구들이 쏟아져 나왔죠. 단일하게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결과가 오히려 6월 항쟁 속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선제 개헌 이런 요구로 모아졌다. 따라서 5.3 항쟁의 요구라기보다는 직선제 개헌은 그 후과로 그 이후에 그 6월 항쟁 속에서 그 지난 시기에 5.3 항쟁의 그 백가장명식 요구가 아닌 대중적 요구로 보다 많은 국민적 지지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그 요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과물이다. 전 그런 점에서 약간의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운동은 우리가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정반합 얘기할 때 마지막 합의 6월 항쟁이라면 5.3 항쟁은 그 반의 국면을 보여주는 저는 그런 그 투쟁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5.3 항쟁에서 민통련과 인사련, 각계 그 인민노련 이런 부분이 주축이 됐지만 당시에 그 통일적인 지도부에 의해서 투쟁들이 전개되지 못하고 그 시위 현장에서 그 백가정명식으로 투쟁들이 전개됐습니다. 하여튼 그런 성과, 그런 그 투쟁에 대한 평가 속에서 또 그 투쟁에서는 직전에 신민당의 배신 때문에 신민당의 규탄 투쟁들이 벌어졌거든요. 하지만 이게 6월 항쟁에 가서는 5.3 투쟁에서 그 야당과의 분열 그리고 운동 진영에 대해 있어서의 그 대동단계하지 못한 점 이런 점들에 대한 반성 속에서 그 모든 반독재 민주화 세력들이 그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본부로 모아지게 만들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주장에 있어서도 당시에 그 굉장히 많은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졌죠. 급격한 좀 더 과격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민헌법, 재헌의회 여러 가지 반파시원 민주화 투쟁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투쟁들을 그런 요구들을 걸 때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런 반성 속에서 6월 항쟁 속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직선제 요구 이런 요구들을 걸고 결국 엄청난 국민들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일부에서의 5.3 민중항쟁이 공안탐을 불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5.3 항쟁 이후에 공안 세력의 어떤 무단적 탄압이 있었습니다만 결코 민중운동들이 실제로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수 박사님이 발제문에서 수치로 말씀하셨는데 그 직전보다 직후 6월 항쟁까지 오히려 집회 시위가 훨씬 더 많았다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냈고요. 아울러서 그 과정에서 이 공안 세력들의 과도한 그 탄압, 무단적인 탄압 그런 것이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의 그 분노를 일으키는 몇 가지 사건들을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리고 87년 2월에 그 박정철 고문 사건 이런 사건들은 사실 5.3 항쟁에 대한 그 민중 세력들의 전면적인 봉기를 공안 세력이 다시 한번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무리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것이 결국 6월 항쟁의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3 항쟁이 주는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과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그 민주화운동이다 그리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이런 평가를 제대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5.3 항쟁성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이런 과제와 방향들에 대해서 과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세력 철폐를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땅의 많은 민중들의 삶은 34년 전 외쳤던 삶과 과연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이런 물음에 정말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박근혜 이 적폐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걸었던 구가
이게 나라냐 하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몇 가지 긍정적이고 나아진 점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사태에서 고군분투하는 많은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들에게 있어서 과연 참 지금의 그 현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물론 문재인 정부가 그 코로나 방역을 그 어느 다른 나라보다 잘한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여전히 많은 민중들에게 있어서는 삶은 고달픈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생각되면서 그 5.3 민주항쟁 속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재헌의례나 아니면 삼민주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게 오늘 어떤 의미를 가질지 그때 고민했던 것이 오늘 여전히 유효한 우리가 고민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는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때의 정신과 그때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현재적 의미를 다시 곰곰이 되짚어보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이성재님의 발표였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단선적으로 진행하지 않죠. 민주화운동도 단선적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 5.3 민주항쟁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극복되고 반성되고 극복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6월 항쟁으로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성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5.3 현장에서 다양하게 분출되었던 요구들, 그거를 당시에 좀 지나치게 앞서 나간 과격한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아직도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이런 식의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조성희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성혜 시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그 토론할 제목이 민주화운동의 기업가 기념 그리고 정신 계승인데요. 인천 5.3은 34년 전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참가를 하게 됐고 지금 우리 김상수 박사님이 쭉 기념 행사에 대해서 쭉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이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2003년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민주화운동 그때 당시는 이제 정신계승 대회였죠. 이것을 이제 시작했는데 저는 앞에 그 발제와 토론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에 대한 변화 과정을 한번 짚어보고 거기에 대한 몇 가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2003년에 이제 첫 번째 기념식을 개최했다는데 지금 올해 이제 2020년까지 제가 2003년부터 한 99% 참가한 것 같아요. 이 역사적 우리가 계승 대회를 하는 역사적 과정에도 또 함께 했는데요. 이 20년까지 우리가 한 17년간의 이 기념 사업의 과정에서 저는 이제 분기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2003년 시작해서 2011년에 저희가 그 표석을 지금 현재 시민회관 터에 이제 표석을 우리 시민사회가 돈을 걷어서 세웠던 이제 박아놓은 것, 그게 이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 이제 5.3 민주항쟁 30주년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2014년에 우리가 토론회를 한번 했는데요. 이때 인천 5.3 민주항쟁과 한국의 민주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토론회를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우리가 인천 5.3 민주항쟁이라고 명명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 왜 5.3이 인천 거냐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그 시민사회에서 인천 5.3 민주항쟁으로
5.3을 앞으로 우리가 명명하자 해서 합의를 한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고, 그 이후로 이제 2016년을 이제 3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5.3 당시에 그 우리 참가했던 그 다양한 민주 세력들, 인천에 살고 계시는 인사위원부터 저는 이제 인민노련의 한 사람으로서 참가를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의미에 대한 합의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2015년 이때 당시만 해도 서로 잘 안 만났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30년 전에 35년 전에 상처가 있었거든요. 탄압을 받으면서 상처도 있었고 운동하는 과정에 상처가 있어서 서로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3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 수많은 간담회와 논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30주년을 준비했고, 30주년이 되면서 저희들이 증언록도 발간하고 또 토론회도 하고, 지금 그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라는 표석도 우리가 다시 세우는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6년이 굉장히 의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민주화운동 5.3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기념사업에 어떤 분기점을 찍은 게 30주년이었다, 2016년이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큰 게 이제 2018년이다. 2018년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을 우리가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은, 그 대구 228이 2010년에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의 정의에 포함되면서 2018년에 그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목하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의 정의에 인천 5.3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된다. 이 운동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토크 콘서트를 2018년 5.3 때 5월 3일 날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그 운동의 의미를 알리기 시작했고, 이에 이제 그 동의한 윤관석 의원님이 2018년 곧 이제 발의를, 그 법 개정 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이 또 한편 의미가 있고, 인천시에서도 제가 의회 이제 의원이 되면서 2018년 6월 달에 의원이 되면서 그 처음 제가 조례 개정을 한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우리 그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인천의 민주화운동으로 명명하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하게 됐던 거. 그래서 2018년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20대 국회 때 안건이 이제 밀리면서 제대로 이제 그 법안이 다뤄지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가 되고, 다시 21대 우리 윤관석 의원님이 지금 법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 올해 들어서 우리 김상수 박사님이 발제를 하셨는데요. 이제 발제하신 우리 김상수 박사님의 주도로 인천시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관 용역을 하게 되고, 용역이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의회에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그런 2018년은 그런 의미가 있는, 저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화운동 그 인천 5.3을 우리가 그 35년 전에 인천 5.3을 2003년에 정신계승대회로 이제 출발해서 올해까지 2020년 들어가면서 이게 그 제도 영역에서도 민주화운동을 다시, 인천 5.3 민주화운동을 다시 조망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그 몇 가지 이제 제안을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저는 그 지금 이제 인천 5.3 민주항쟁이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거에서 대해서 사실 그 저는 시민사회 내 공론화라든지 합의 과정을 좀 더 탄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부 이제 민주화운동이 그 사유화되거나 일부 세력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뭐 인천 5.3에서 노동운동의 조망이 좀 빠졌다. 이런 그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념관을 만들고 인천 5.3을 만들어가는 그 5.3을 기념하는 과정에서 이 합의 과정을 좀 더 탄탄히 해나가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합의 과정을 탄탄히 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동참을 확대하는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아까 우리 그 이성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발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운동의 확장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발제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찰이 저지르는 어떤 그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조사서가 이제 다시 이제 드러나고 이래서 저는 안기부의 어떤 불법적인 수사 진상 이런 수사 지휘 진상들이 규명되고 당시의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을 좀 더 확장성 있게 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일단 저는 5.3이 지금 우리가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에서도 못 미치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이라는 게 정의를 보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반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국민의 기본권 신장이고 그리고 반독재 운동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인천 5.3 민주항쟁을 보면 그 당시에 미제국주의에 대한 문제나 노동자들이나 민중들이 주체가 되는 계급적이고 변혁적 과제들이 제기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자기 노선을 커밍아웃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반독재 투쟁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동 사상적으로 저는 그 조망이 되고 좀 더 폭넓은 우리가 이제 조망이 필요하다. 이 조망은 계속 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천 5.3 민주화 운동으로 우리가 명명을 했지만 인천 5.3 운동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그 자본주의나 한국 사회의 모순들을 다 그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운동 세력들이 자기 노선들을 제기가 됐고 그 노선들은 우리 운동 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었고 운동 사상적으로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측면들도 저는 함께 조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 김창수 박사님이 너무나 그 인천 5.3 민주항쟁 성격과 위상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또 이성재 대표님께서 또 다 미진한 측면 또 한편 짚어줘서 감사드리고 많이 배웠고요. 저도 인천의 5.3 민주항쟁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인천의 민주화운동을 조망하고 내용들을 풍부하게 하는 그리고 이것이 인천 시민들의 정신적 자산임을 또 자리매김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시의회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 조성현 인천시의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 인천에서 처음으로 5.3을 기념하는 행사를 해오면서 거의 매해에 걸쳐 올해까지 해왔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그 당시 다양한 운동 세력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모두의 의견들을 충분히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시민, 청소년까지 이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언어를 개방하고 더 나아가 그 당시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사상적 맥락까지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당시 학생으로 참가하신 걸로 아는데 연정현님의 그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연정혁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 성격을, 5.3 민주항쟁의 성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천 5.3 민주항쟁이 5.18 광주 민주항쟁의 계승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을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주로 6월 민주항쟁과의 연관 속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이 사실상은 그 5.18 광주 민주항쟁 이후 5.3 인천 민주항쟁, 그리고 이제 87년 60 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어떠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을 해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광주 민주항쟁의 계승적 성격을 짚어봐야 된다라는 근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이 광주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사실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을 한 어떤 이 단체나 많은 시민들, 학생 운동 부분들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선 양적인 변화부터 좀 살펴보자면, 일단 70년대, 80년대 학생들의 구속자 수를 살펴보면 85년 이전까지는 대부분 뭐 100명이나 200명, 많게는 한 600명 정도 구속되는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제 1986년도 학생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구속된 학생의 숫자가 2117명입니다. 그러니까 그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많은 학생들이 구속이 된 거죠. 그리고 87년도 60항쟁 이후, 그러니까 6.29 선언 이후에는 구속자가 거의 없었으니까 상반기에 구속된 학생들의 숫자는 1189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과는 다른 어떤 엄청난 양적인 이 증가가 있었던 건데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어떤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본다면 학생운동 내에 민주화 운동을 추구하는 학생들이 그걸 위해 투쟁하는 학생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것은 제가 그 당시 그 학생으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도, 우리가 이제 그 광주 민주항쟁의 그 외국 기자가 찍은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많은 좌절과 아픔을 느끼고 뭐 이랬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학생운동의 세력 증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우리 그 당시 많은 민주화 운동 세력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그 단순한 민주화 시위, 요구, 구호의 외침, 뭐 유인물, 페인팅 이 정도로 과연 이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 하에서의 민주화가 가능한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기존의 어떠한 단순한 시위 형식으로는 이 사회를 바꿀 수가 없겠다라는 것들이 깊이 낙인이 되었고요. 그로부터 그 양적인 팽창과 더불어 운동 세력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혁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모색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념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인천 5.3 민주항쟁 투쟁 과정에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들이 나오는데, 그것의 배경에는 그렇게 많은 그 고민과 이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러한 어떠한 고민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운동 세력들의 이제 조직도 상당히 변화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순한 시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학생운동 세력에서는 학생운동만으로 학생 당시의 시위만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인식하에 평생 이 민주화 운동에 계속 남아서 투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그 활동가, 운동가를 양성하는 어떤 이런 조직으로의 전환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시 서클 대학 내에서는 이제 서클이 학생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그 서클도 여러 가지 조직 형태를 띠게 되면서 단순한 시위뿐만 아니라 이 구속되지 않고서라도 노동운동으로 투신할 사람, 내지는 어떤 문화운동으로 갈 사람 등 여러 가지 그 모색들을 하게 되고, 이 학생운동 서클도 그러니까 그러한 운동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 그러니까 양적인 팽창과 그러한 어떠한 그 질적인 변화들, 그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팽창해 가던 시기,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권의 그때 군부 독재의 탄압, 이런 것들이, 인천 5.3 민주항쟁, 그 당시에 격렬하게 격돌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으로서는 뭐 유화국면도 잠깐 거쳤지만 계속 팽창해가는 이 학생운동 세력을 도저히 그냥 둘 수는 없었던 것이고, 그 유화국면에서 다시 강경탄압으로 전환하는 그 시점에 이제 86년 그 시점에 이제 그 인천 5.3 당시에 이제 학생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운동이나 여러 운동에서 팽창한 세력들과 같이 함께 그 전두환 군부 세력과 이제 인천 5.3의 격돌이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천 5.3 민주항쟁은 그 1980년 5월 광주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이 고뇌하면서 싸워온 온갖 투쟁의 결정체였던 것이고, 이것이 바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광주 이후 이 운동 세력의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어떠한 변화를 고려해야지만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에 어떤 다양한 혹은 난장이라도까지 표현될 수 있을 어떤 그러한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뭐 인천 5.3 민주항쟁은 그래서 결국 광주 민주항쟁의 계승이라는 성격을 정확히 짚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운동이었다, 민주화 투쟁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은 당시 학생으로 현장에 있었던 연정형님의 발제였습니다. 연정형님 발표대로 사실 80년 이후에 모든 민주화운동에서 5.18을 잊을 수가 없죠. 5.18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전나라 국민을 헬기까지 동원해갖고 총칼로 죽였으니까요. 그 이후로 민주화운동은 양적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인천 5.3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그 김창수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세 분이 그 토론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김창수 교수님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5.3 민주항쟁의 성격이 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강조해야 될 점을 제가 몇 가지 받아들여서 이후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재 대표님께서 당시에 평화 시위 자체가 어려웠고 폭력 시위에 자위적 방어적 수단의 최소 준비가 불가피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점, 당시 시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시 요구되었던 시위 현장에서 요구되었던 다양한 요구들, 백가쟁명의 요구들, 그 요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분석을 통해서 그 다양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5.3 민주항쟁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미해결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숱한 과제를 안고 있는 미완의 혁명으로서 현재적 가치, 미래적 가치에 대한 강조점은 굉장히 소중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혜 의원님께서는 5.3 이후에 인천 시민들이 5.3을 어떻게 기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가를 회고하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이 운동을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확장해 나가야 될, 더 깊이 있게 계승해야 될 기본권 신장의 측면과 같은 측면이라든지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다양한 요구의 분출, 어떻게 보면 5.3이 하나의 운동의 남상으로서 다른 운동이 여기서 분기해 나간 그런 물줄기로서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수령으로서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마땅히 5.3 민주항쟁의 중요한 성격이었다고 봅니다. 연종엽 선생님께서도 5.18의 계승자로서의 5.3,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그 당시에 시위 현장에서도 5.18의 계승적 성격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좀 더 강조를 하면서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중요한 구속자 숫자, 데이터를 통해서 5.3의 성격, 그 당시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연구로서 좀 더 치밀하게 밝혀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간의 역사가 직선으로 단선적으로 발전하지는 않죠. 인간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겪어 행하면서 그 오류를,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인간의 민주주의, 인류사회의 민주주의도 그런 식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5.3 사태다, 좌경 폭력 세력이다, 체제 전복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지난 정권들, 전두환 정권과 노태우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그것만 나타내서 5.3 사태라고 규정되어 왔는데, 5.3 당시 우리가 겪었고 민주운동 세력이 보였던 시행착오나 오류들, 그건 사실은 80년 5월에 광주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판이 돼서 거기서 드러났던 시행착오와 오류를 극복하는 과정이 결국 6월 항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인천 5.3 민주항쟁은 6월 항쟁의 모태이며 도화선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현행 민주화운동 기념사패법은 인천 5.3 민주항쟁을 그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인천시에서도 그리고 정부도 인천에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참 코로나 관계로
그 대면 토론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토론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 김창수 발제자님과 수입은 토론자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